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장에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전장과 오후장에 나눠서 분할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특히 저희 독자님이라든지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 고객님들이 최근 들어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한국 증시, 이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전망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정부 차원에서는 통화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그 통화정책 중에 이 여러가지 요소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다라면 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이 주식에서 은행으로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투자자금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악재로서 작동을 하는데, 앞으로 내년까지도 이러한 악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불확실한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주식은 끝물이 아닌가, 끝날 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지금 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옆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자료 등을 통해서, 보충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보고,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해서 부수적인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이러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이게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과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최대한 겁을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아요. 분명히 여러가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변동성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만 믿고 있다가 내가 투자를 안 해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제가 옆에서 오전과 오후장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통을 하면서 같이 분석해보고, 또한 지금 이러한 사이클에서 이런 업종은 좀 피해보고 이런 종목은 좀 담아보자 라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울 때는 어려울 만한 이 시장 상황에서는 최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확 잡아드리고, 수익이 좋을 때는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찾아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방송을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 무엇인지 생각이 나시나요? 반도체였죠. 일단 올해 한 해 동안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포를 하면서 이 전기자동차, 또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이러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섹터들, 테마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비트코인이 급상승함으로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인기도가 증가를 했고, 여기에서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테마주들도 상당히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백신 테마주들도 상당히 올라갔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시가총액 탑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연 올해 많이 올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올해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았고 건강한 조정을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액면 분할도 있었고 여러가지에 대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1년 동안은 충분하게 여러가지 요건들도 있었죠. 뭐 이재용 부회장님에 대한 법적 이런 소송들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영에 임하진 못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경영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 대형 은행의 이러한 업종들에서도 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리포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조정받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여러 반도체 업종들이 내년에 접어들어서 만약에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가 된다라면, 아무리 금리 인상과 뭐 테이퍼링 여러가지 악재 조건 속에서도 신흥국 시장의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밑으로 거꾸러지는 게 아니라 이 하락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또한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출 수도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
계속해서 부정적인 전망으로 볼 필요는 없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 상승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도 4%대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11월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604억 4천만 달러로 집계했다고 1일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저효과가 없던 것을 고려하며 높은 수출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반도체에 대한 수출액도 상당히 개선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들에 대한 반등이 크게 올라온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유행도 여러가지 부분, 지금 현재 코로나가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화이자라든지 여러가지 모더나에서 부작용은 상당히 강하지만 또 다른 개발 업체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치료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해서 또 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사실상 시장에 신규적으로 악재를 내뿜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익숙해지고 있고 어떻게든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같이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기 때문에 수출액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꺾인 상황도 아니고 되려 올해 수출액은 더욱더 증가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경제 성장률을 꺾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고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또 몇 차, 5차인가요? 5차 대유행으로서 오미크론이 전세계를 강타할지는 아직 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화이자에서는 100일 안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만큼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경제 회복 속도라든지 경제 성장률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투자에 대한 심리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업종과 종목들이 올라갈 건지에 대해만 조금 집중을 하시고 또 투자 심리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최대한 10분 안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방송을 좀 재밌게 하려면 10분 안에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어떠한 길을 걸어왔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 이렇게 방송 채널을 찍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부분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왔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실전 투자대회는 아직까지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전 투자에 대회에 대해서 나갈 생각도 안 해본 뿐만 아니라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리딩 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건강하게 건전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명목으로 사업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실전 투자 대회는 없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나름 투자에 대한 어떠한 분석법이라든지 매매법을, 저만의 매매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고객님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고, 위험한 리스크 사항에서는 고객님들께 어떠한 방식으로서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건 키움증권에서 받은 거고요. 키움증권에서 받은 거고, 또 이건 신한금융에서 받은 겁니다.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는 거와 같이 단체 리그 1위도 하고 개인전에서도 6,000명 중에 8위도 하고 여러가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또 여러가지 이 모델링을 통해서 또 저만의 수익 매매 기법을 좀 추구한 세월이 한 7년 정도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시장이 동요를 하더라도 또 시장이 불안정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최대한 시장을 좀 객관적이게 살펴보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남들이 이렇다더라 저렇게 본다더라 이렇게 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투자에 대한 시선,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법학 전공이다 보니까 리갈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리갈 마인드. 그러니까 법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법학도들은 법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투자를 임하다 보니까 또 인베스팅에 대한 마인드를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자자라면 정말 투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업종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나중에 상당히 성장성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는 거지, 쉽사리 뭐 변동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분석을 끝낸 이 종목을 막 던져버리진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옆에서 꾸준하게 보필해드리고 같이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또한 시장이 안 좋을 땐 같이 또 속상도 해보고, 또 수익이 나올 때는 같이 또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같이 계속해서 동행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그런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